밴드의 셔틀이 날아갑니다. 셔틀. 질러 내리면서. 그렇죠. 위치역에서도 올라오고 있죠, 드라군들. 자, 감싸주는 조정현 선수의 병력, 남아있던 병력 모두. 사라집니다. 이건 내려야죠, 이건 내려야죠. 사이언티스트! 드래곤! 야, 내렸어! 진짜 많아요. 중요합니다. 자, 하이템포로 둘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면서 상기하면서 병력을 대격변으로 나인톱! 야, 한계 드랍이 예술이네요. 그렇죠. 하이템포로 이렇게 최소화하고 있는 이면 선수. 이거는 제대로 걸렸는데요. 중국의 고스트와 케이가 외친다. 자, 과연 낙다운! 하나, 둘, 셋! 여섯. 자, 강민 선수 병력이 130대 정도. 이런 건 이거네요. 그래도 한번 더 제대로 이면 선수 병력! 그냥 줬죠. 다시 선수들이 이면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게임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첫 번째 스타리그 스타우트배 MBC 게임 스타리그 진행의 캐스터 김선미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명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승원 해설과 김동준 해설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경기 정말 지금 잠깐 돌이켜보셨습니다만은 말도 많으셨고 그 강민 선수와 이면 선수의 경기가 너무나 또 이 명경기였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경기가 또 묻히는 경향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는 그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경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상 맵에서는 두 선수의 경기가 일단 백중세였는데 그 승부의 갈림길은 뭐였냐면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태규 선수가 조정현 선수의 전략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에게 미리 어떤 전략을 쓸 거냐 제가 살짝 물어봤었는데 그 전략을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전태규 선수가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걸 보고 야, 닥사우론에서는 이 전태규 선수가 이기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바로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2차전 같은 경우는 조정현 선수가 전태규 선수의 몰래 건물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해내면서 결국 약간 좀 중반 이후에 흐트러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초반에 승기를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3차전이 참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경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또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또 자랑스러운 것 같은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럼 김동준 해설께서는 그 뒤이은 경기 임요한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를 또 느낀 바를 얘기해 주셔야겠네요. 예, 지난주 경기 임요한 선수와 강민 선수와의 경기는 정말 그야말로 대박 경기였죠. 예, 임요한 선수도 아주 잘했고 강민 선수도 무척 잘했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민 선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다고 얘기한 맵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분명히 임요한 선수의 페이스였는데 아까도 플레이에 나왔었죠. 강민 선수의 환상적인 셔틀 컨트롤로 그 병력 차이를 극복해내는 멋진 플레이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임요한 선수가 좀 다소 불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던 체러티. 이 맵에서 그 임요한 선수의 그 드랍십 골리앗 산개 드랍은 저희 해설진들조차도 확실한 결과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플레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였죠. 드라군 2기가 탱크 팩토리 둘에서 좀 농성을 하고 있었을 때 탱크 2기가 모두 파괴가 되지 않고 하나 혹은 둘 다 살아남았으면 그 경기는 완전히 결과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었죠. 예, 정말 난전. 엄청난 일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자, 정말 지난주에 그렇게 힘든 경기를 승자조에서 펼치고 이제 내려온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탈락이 두 선수가 생기게 되지요. 자, 오늘 이제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그 대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그룹과 B그룹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경기는 밑에 지금 하단에 나와 있죠? 네, 지난주 승자 4강에서 조정현 선수가 전태규 선수에게 패함으로써 조용호 선수 밑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용호 선수와 패자 4강 2차를 지금 치르게 됐죠? 네, 패자조 4강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조정현 선수는 지난주에 전태규 선수에게 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됐고요. 자, 과연 테란이냐 적으냐?
자, C그룹과 D그룹입니다. 임요한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오늘 맞붙게 됩니다. 아. 두 선수 붙기만 하면 게시판이 아주 뜨거워지죠. 예. 그렇죠. 임요한 선수의 팬들도 워낙에 많고 이윤열 선수의 팬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예, 뭐 임요한이 최고다, 이윤열이 최고다 이런 설정부터 시작해서 경기 평까지 참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오늘 경기의 후유증도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임요한 선수와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승자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좀 더 그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패자조에 가 있었던 이윤열 선수와 뭐 조용호 선수는 더할 나위 없고요. 두말할 나위 없고요. 예. 자, 오늘 경기 어떤 순서로 펼쳐지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 조용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경기는요. 자, 건틀렛 2003에서 먼저 펼쳐지게 됩니다. 2라운드는 다크사우런, 3라운드 체러티, 3전 2선승제입니다. 그리고 2경기 이윤열 선수와 이묘한 선수의 경기는 다크사우런, 2라운드 체러티, 3라운드 역시 짐 랜스 메모리 버전 1.5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모두 3전 2선승제. 지난주에는 뭐 4시간에 가까운 그 경기 시간을 펼치면서 굉장히 혈전. 네. 6경기를 모두 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예, 뭐 다시 6경기를 할 가능성이 참 높고 예. 예, 첫 번째 경기를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네. 그 현재 가장 실력이 좋은,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저그 유저 2명을 꼽으라면 그 둘 중에 한 명이 꼭 조용호 선수가 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조용호 선수의 강력함은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텐데, 이 조정현 선수가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에 올라오면서 가장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필했던 모습은 이 대저그전에서 좀 튜닝된, 튜닝 업된 V 건담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홍진호 선수를 1주차에서 이겼고요. 네. 그다음에 또 4주차에서 박태민 선수를 연파를 하면서 참 대저그전에 약하지 않다는 모습을 잘 증명을 했었는데, 네. 이번 오늘 그 증명의 최종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용호 선수를 만약에 극복하기만 한다면은 뭐 이 조정현 선수 대저그전에 정말 강력한 선수로 아마 첫 손에 꼽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1경기를 얘기해 주셨고 2경기는요. 뭐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박태민 선수와의 일전을 조정현 선수의 입장에서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조정현 선수는 또 박태민 선수, 홍진호 선수 연파를 하면서 대저그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모든 경기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다크사우론에서의 그 조정현 선수의 플레이가 좀 기대가 됩니다. 다른 맵들에서는 대저그전 이런 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크사우론이라는 맵에서는 저그전, 그 테란의 입장에서 저그는 상당히 여러모로 플레이하기 상대하기가 까다롭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정현 선수의 전략가적인 모습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네. 자, 두 선수의 모습 VCR로 녹화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V건담의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럼 대회 때 뵙겠습니다. 무조건 이길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저 말이 맞습니다. 새로운 V건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조용호 선수는 이제 정말 무조건 이기지 않으면은 탈락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죠. 예. 자, 두 선수 조정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기록 아닌 기록을 세운 게 박태민 선수와의 경기였었죠. 그렇죠. 그 기록, 여하를, 상세한 그 기록 여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박태민 선수의 경기에서 조정현 선수가, 그러니까 박태민 선수가 해처리를 17개를 총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를 지었는데? 예, 그 중에서 14개를 34분의 시간 동안 부순 셈이거든요. 3개만 살아남았던 얘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따져보면 평균 2분 27초에 한 번씩 해처리 하나를 파괴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방 러쉬로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못 부수는데, 이 조정현 선수는 한 부대 미만의 부대를 동원을 해서, 또 역시 그 부대 중에서는 드랍십이 껴 있었기 때문에 기동력을 최대한 살렸겠죠. 네. 예, 그런 그 부대를 이용을 해서 박태민 선수의 해처리를, 방어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튼튼한 해처리들을 전부 다 파괴를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2분 27초마다 해처리 하나씩. 네. 자, 두 선수 첫 번째 전장은 건틀렛 2003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건틀렛 2003에서 조정현 선수는 경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네. 같이 그 스타리그 2주차에서 한번 맞붙어서 경기를 이긴 적이 있고요. 네. 이 홍진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 조정현 선수가 보여줬었던 모습은 뭐 기습적인 빌드라든가 몰래 건물 시리즈가 아니라 정석적인 테란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홍진호 선수의 확장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타이밍을 정말 제대로 노려서 한번 승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현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맵에서는 자기가 하던 스타일대로 하면은 어떤 식의 적으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 좀 자신감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 건틀렛 2003에서 꼭 이겨야지만 다크사우론이 약간 이제 테란이 적에게 불리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다크사우론을 내준다고 할지라도 체러티에서 승리를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건틀렛 2003이 나머지 두 경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밑에 전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건틀렛 2003에서 테란 대 적의 전적이 3대 0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진수 선수가 2번 졌었고 홍준호 선수가 1번 졌었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세요? 김동진 해설은. 아무래도 조정현 선수가 그 후원 장담했었던 자신의 기량, 그것이 100분 발휘가 된다면 건틀렛 2003에서는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현 선수의 좀 우세가 점쳐집니다. 조정현 선수의 우세가 점쳐진다. 조정현 선수는 반드시 이 경기를 이겨야지만이 다크사우론에서 자신이 불리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조용호 선수, 조정현 선수 함께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죠.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입체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자리를 메워주고 계신 가운데 두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두 선수의 모습을 차근차근 본 조용호 선수. 입술을 방금 살짝 깨물어 보는 것이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바로 의미하는 듯합니다. 예, 패하면은 이번 경기나 뭐 오늘 조정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 본선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조용호 선수 큰 경기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떨릴 게 뻔하고요. 네. 이 조정현 선수가 조용호 선수와 분장실에서 마주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1년 만에 약 먹었다 이런 얘기 하서 예, 약물 복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농담 삼아 한 얘기인지 실제로 복용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마음가짐이 단단하다는 거 잘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첫 단추를 잘 띄운지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경기 건틀렛 2003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현 선수가 방금 경기 시작되기 전에 사운드라고 얘기하면서 저 조정현 선수가 준비해온 휴대폰이래요. 헤드폰인데요. 예. 저걸 쓰려고 방금 경기 시작되려고 그러자마자 빠져나가 버리는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자, 자신의 개인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저 헤드셋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게 아마 진동이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그 헤드셋. 어느 사이트에 가니까 경품으로도 나와 있고 이랬던 그 헤드폰인 것 같은데. 뭐 게임의 그 체감이라든가 이런 그 체감하는 그 게임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질 수는 있죠. 자, 첫 경기부터 두 선수의 신경전, 조정현 선수의 신경전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자신에게 맞지 않게 지금 돼 있는 관계로 조정현 선수가 경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또 처음이네요. 근데 그만큼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아마 조정현 선수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지금 조정현 선수는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디게 준비를 해서 저희를 좀 놀라게 하는군요. 자, 오늘 이 경기를 먼저 좀 돌이켜볼까. 이 경기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최근에 두 선수, 임요한 선수와 이윤열 선수, 황제와 황태자가 맞붙었던 적이 KTF 비기배 4대 천왕전 때 정말 김동준 해설이 저거는 사람의 경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경기 이후로 요 근래에는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윤열 선수를 참 잘 잡는 선수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이윤열 선수는 승률이 보여주듯이 웬만해선 잘 안 지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최근 임요한 선수는 대 이윤열전에서는 강력한 투지와 그리고 승부욕을 불태우면서 많은 경기를 승리로 따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윤열 선수는 임요한 선수와의 일전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준비해왔는지가 승패의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기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두 선수의 기싸움, 맞습니다. 자, 현재 처음에 저희가 이 첫 번째 스타리그를 시작을 할 때 모두 16명의 선수로 시작을 했죠. 테란 같은 경우는 임요한, 이윤열, 변길섭, 김정민, 김현진, 조정현, 서지훈 선수. 이 선수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선수가 세 선수, 임요한 선수와 이윤열 선수, 조정현 선수입니다만 지금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테란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가 기대가 되고요. 저그는 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태민 선수, 변은종, 장진수, 조용호, 홍진호.
그중에 조용호 선수 혼자 살아남아있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프로토스 4명의 선수 김환중, 전태규, 강민, 배경민 선수 중에 지금 50%의 생존율 전태규 선수와 강민 선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참 이 수치가 굉장히 참 많은 분들이 흥미거리를 삼고 계세요. 네. 그 의미가 좀 많이 깊죠. 네. 이 전태규 선수와 강민 선수가 지금 위너스 결승전, 그러니까 위너 결승전, 위너 파이널에서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중에 어쨌든 프로토스 한 명은 결승에 진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결승에 진출하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결승전에서 만약에 이제 최종 결승전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루저스에 가서 다시 살아남아서 결승으로 올라가도 되니까요. 네. 자, 저그는 조용호 선수가 오늘 탈락을 하면 이제 전멸이죠. 예, 전멸입니다. 예. 테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현 선수가 탈락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 선수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프로토스가 좀 하기를 바라는 그 성향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스의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으니까요. 자, 두 선수 준비가 이제 됐습니다. 자, 경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전 시작합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시 쪽에 이인용입니다. 2시 쪽에 먼저 조용호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요. 8시 쪽에 테란은 방금 경기를 지어주셨던 조정희 선수입니다. 아까와 스타팅 포인트는 똑같았습니다. 아까 조용호 선수가,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가 황급하게 나갔던 그 경기 스타팅 포인트에서도 2시 지역의 조용호 선수, 그 다음에 7시 지역의 조정현 선수였거든요. 네. 이 조정현 선수가 예전에 홍진호 선수를 이길 때는 2시 지역의 스타팅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홍진호 선수의 병력이 모이지 못하도록 또 혹은 확장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견제를 해주면서 소규모 부대로 견제해주면서 드랍식으로 본진 타격 주고 이런 식의 또 난전을 계획해서 한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조용호 선수, 조정현 선수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귀여운 파이팅입니다. 네. 귀여운 파이팅을 귀여운 우리 방청객이 들고 계시네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난전 스타일에 맞춘. 그러니까 이 건트레 2003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은 테란이든 저그든 확장 멀티, 본진 이외에 계속 확장 멀티를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예, 그런 것을 가져가기 위한 또 혹은 방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L 조용호 선수가 날리자 너도 라는 답 메시지를 보낸 조정현 선수. SCB 정찰이 빠릅니다. 확실히 건틀렛 2003에서는 정찰 빨리 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무엇을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준비를 했든 그것에 대해 맞춰갈 수만 있다면 테란 대 저그에서는 테란이 확실히 좀 유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요. 네. 조정현 선수 SCB 빠르게 정찰을 나가서 조용호 선수의 진영 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 그리고 스포닝 풀이 조금 빨랐기 때문에 네. 약간 빠르게 건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빠른 정찰은 조정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진수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를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진수 선수 저글링 빨리 생산하면서 빠른 스포닝을 통해서 저글링하고 같이 드론, 그러니까 앞마당 센터 쪽에 가스 확장 기지에 해처리를 지을 드론을 같이 몰아나가면서 이윤열 선수를 저글링으로 묶어놓고 나서 이거 노베럭 더블이에요. 자, 또 커맨드 센터를 건설을 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예, 노베럭 더블입니다, 지금. 보여주기 싫죠? 자, 베럭스가 없는 상태의 더블 커맨드. 예, 이 조정현 선수의 진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베럭 더블 상태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러시거리가, 지금은 좀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베럭스를 입구 쪽에다가 짓고, 있으면은 저글링이 못 들어오게는 할 수는 있는데 말이죠. 조정현 선수는 지금 이거 큰데요. 예. 네. 조용호 선수가 준비해왔던 전략은 빠른 스포닝 풀로 저글링을 어느 정도 초반 방어를 위해 생산을 빠르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처리를 센터 지역 센터 지역에 가스 지역에 있는 그런 멀티 빨리 가져가는 플레이를 지금 예상을 의도를 했던 건데 지금 지속적으로 견제를 당하고 있는 데다가 계속 못 내려앉고 있어요. 네. 지금 저글링들이 저런 식으로 시간이 끌린다는 것은 조정현 선수가 좀 이득을 많이 봤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예, 노베럭 더블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시간은 조금 벌기는 벌었는데 아직 노베럭 더블의 위험성은 있어요. 물론 그렇죠. 예, 노베럭 더블 이후에 이제 베럭스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예, 노베럭 상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뒷마당 쪽, 그러니까 밑쪽에다가 미네랄 확장 기지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SCV 붙이고 또 방어 병력까지 거기다가 이동을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커맨드 센터가 내려앉고 나서 당분간 이 저글링 때문에 SCV가 일을 못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정현 선수 아직까지 성공은 아니에요. 자, 조정현 선수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커맨드 센터가 날아가서 내려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끌어냈어요. 저글링 이끌어내고, 하지만 하나만 쫓아가고 저걸 나머지는 조정현 선수의 진영 쪽으로 달려갑니다. 예, 조정현 선수 여기서 잠깐 고민하겠죠. 만약에 저글링이 뒷마당 쪽을 확인하러 오면은 어쩌나 해서 커맨드 센터 바로 지금 못 내려가는 겁니다. 네. 본진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분명히 커맨드 센터 안 칠 거예요. 자, 저글링 들어오지 못한, 옆쪽으로 돌아가는 네. 저글링 커맨드 센터는 이거. 봤습니다. 예. 커맨드 센터 확인하는 조용호 선수. 약간 심리적으로 말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용호 선수 레어가거든요, 지금. 예. 네. 레어를 가는 상태에서 11시 쪽에 가스 확장 기지까지 해처리를 피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히드라에는 미리 지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네. 조종현 선수 아직 더블 커맨드를, 노베락 더블을 했는데도 이 더블 커맨드, 그러니까 나머지 커맨드 센터를 확장 쪽에다가 앉혀놓지도 못했다는 상태라면, 네. 이도저도 아닌 그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종현 선수 입장에서는. 네. 자, 커맨드 센터는 지금에서야 내려앉는 상황이고요. 이미 조용호 선수의 11시 쪽은 드론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1분들 옮겨가는 조정현 선수. 베럭스 둘의 팩토리를 건설합니다. 조용호 선수의 두 번째 처리 건설 지역이 참 전략적으로 지금 좋네요. 예. 지금 본진 쪽으로 난입할 수 있는 지역의 성큰 콜로니를 지역의 성큰 콜로니를 건설해서 방어에 용이한 그런 위치를 일단 선점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11시 지역, 저 지역이 또 갖는 의미는 가스 멀티, 그리고 미네랄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쪽도 다리 지역이기 때문에 성큰 콜로니 둘 정도만 있으면 조정현 선수가 좀 공격 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위치예요. 조용호 선수가 이 맵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잘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캔까지 써가면서 기어이 오버로드를 잡아내는 조정현 선수. 일단은 조정현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나온 거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이 조정현 선수가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더블 커맨드를 전부 다 시전하지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더블 커맨드를 제대로 앉지 못해서 만약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 병력들이 갈림길,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 병력들이 머물렀으면은 조용호 선수에게 굉장히 말리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나와서 이런 식의 견제를 펼쳐주기 위한 액션을 보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큰 콜로니가 2개나 지어지게 만들었죠. 자, 조용호 선수의 저글링이 그런데 그 틈을 타가지고 도로 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 쪽에 방어 병력이 있나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베럭스가 구석에 지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만 아직까지 예. 경기가 나왔지 않은 상태. 뒷마당을 체킹을 하네요. 이건. 자, 조용호 선수의 저글링이 뒷마당 쪽으로 베럭스 풀 들어옵니다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시 뜰 듯. 여기서 시간 많이 뺏기면 조정현 선수 이 경기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병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검색 스테이션 집중 공격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의 저글링. 자, 조정현 선수 뭔가 페이스가 좀 더블 커맨드, 두 번째 커맨드를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을 못하게 되는 거. 네. 더블 커맨드를 앉혀놓고 SCV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을 못한 것 자체도 이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나빴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안착하는 사각지대를 통해서 공격을 해봅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조정현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더블 커맨드한 의미가 오히려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조용호 선수는 가스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의 럴커 보유가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후에는 조용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거죠. 에볼루션 챔버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것은 히드라 리스크와 이제 럴커의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에 치중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저것이 없다면 스파이어를 지어서 뮤탈리스크의 뮤탈리스크 체제로의 전환을 한 이후
그 기동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병력 커트해주고 견제 플레이 해주면서 센터에 가스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여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조용호 선수가 페이스가 좋아요. 조정현 선수는 의도한 드랍 떨어집니다. 이거 드랍 스피드업 수송은 모두 돼 있는 이거 데미지 클 것 같은데요. 11시 가스 확장 기지를 허용을 한 그 대가가 바로 저 드랍이거든요. 자. 바로 이 드랍이거든요. 컴스테이 스테이션이 앞마당 쪽에 아까 파괴됐었는데 다시 생겨는 모르겠다. 그리고 드랍 들어갑니다. 벙커 치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조용호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요 아직? 시리즈 모드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간다. 잡히기는 그리고 살았는데. 뒷마당 쪽까지 러커가 떨어집니다. 양쪽 동사각적으로 공격들하는 조용호 선수.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타이밍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멀티 타이밍을. 자, 조정현 선수 위기. 자, 앞마당 일 못합니다. 그리고 본진에는 SCV가 정리가 됐죠. 예, 정리가 돼도 SCV가 좀 잡히긴 잡혔죠. 4기가 동시에 버로우가 되면서 SCV에 대한 타격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 바로 이 타이밍, 그러니까 그 조정현 선수가 조용호 선수가 드랍을 계획하는 그 타이밍에 그 더블 커맨드의 힘을 받아서 조정현 선수가 마른수의 머린과 혹은 뭐 사이언스 베스를 그 조합을 해서 나갔었을 그럴 시기여야 되는데 네. 그 더블 커맨드를 제 시간에 활용을 못하면서 결국 이 더블 커맨드 한 것이 조정현 선수에게는 독이 돼버렸습니다. 네. 방어할 것, 병력은 별로 없는데 방어할 곳이 두 군데가 돼버렸거든요. 탱크 가다가 그냥 그냥 잡히는데. 잡히겠는데요. 예,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저 탱크 하나가 잡히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뒷마당 멀티 지역 방어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결국엔 저 지역엔 커맨드 센터 SCB가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못하네요 지금은. 예. 자, 조정현 선수 드랍십 활용으로 과연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요? 조용호 선수 본진 지역에 성큼 콜로니나 럴커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은. 자, 다시 뒷마당 쪽으로 달려가보는 조용호 선수의 저글링. 아직까지도 커맨드 센터. 예, 좀 욕심을 부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조정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 드랍 타이밍이 아까 조용호 선수의 드랍이 자신의 본진으로 떨어졌을 때쯤 만약에 드랍십이 상대 본진 가까이에 이동을 하고 있었다면은 좋은 타이밍이었을 텐데요. 지금은 본진의 방어 타워라든가 또 이동하고 있는 또 생산되고 있는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러커. 자, 그나마 왔던 병력. 타이어도 이미 완성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스컬지로 드랍십을 그냥 격추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드네요, 조정현 선수. 자, 조정현 선수 드랍십에 살아나간 것이 얼마 없어 보입니다. 더블 커맨드를 할 생각이었으면은 일단은 뭐 저글링의 존재가 그러니까 빠른 스포닝을 했기 때문에 더블 커맨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껴서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한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조정현 선수가 더블 커맨드를 계획을 했으면은 자기가 그냥 벙커까지 지어가면서 미리 벙커까지 지어가면서 더블 커맨드를 그러니까 하나의 커맨드를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다가 좀 앉혔으면 어땠을까 이런 또 아쉬움이 있네요. 여기저기 해처리 펴기 시작하는 조용호 선수. 조정현 선수의 팩토리의 애돈이 깨지면 당분간 탱크가 안 나온다는 얘긴데요. 하양 스퍼실리스가 이제 올라간다는 건 얼마나 지금 조정현 선수가 그 가스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노브입니다. 머리는 더군다나. 자, 예. 이거는 카운터 블로우일 것 같은데요. 이걸로 뭐 끝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더 끌면서 하이브 테크로 바로 올라가겠죠. 최종 테크를 이제 선보이게 되면은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막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이언스 베슬이 지금 양산되어 있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팩토리 애돈 머신샵까지 부서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러커를 비롯한 저글링 히드라 들어보고 있는 조용호 선수. SCV만 강조하고 모르겠죠. 컨셉도 딱 없네요, 지금. 자, 커맨센터 부상. 러커에 대한 데미처 제어 전혀 없는 조정현 선수. 본진은 포기를 해야 될 듯합니다. 비스하게 커맨센터 내려왔고 컴센트를 달아놓은 조정현 선수입니다만 주요 생산 건물 집중 공격 받고 있습니다. 지지 조정현 선수 1차
1차전 지지선은 조용호 선수가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큰의 그 저글링 몇 개에 의해서 조정현 선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모습. 자, 조정현 선수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한 판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 어떤 접전에 의한 패배라기보다는 그 조용호 선수의 자치에 의해서 승부를 갈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1차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용호 선수가 초반에 생각해왔었던 전략대로 전체적으로 게임 운영이 참 잘 됐습니다. 만약에 조정현 선수가 노베락 더블 커맨드를 시전할 시에는 자신은 일단 스포닝풀을 먼저 건설했기 때문에 초반에 방어 병력으로 생산을 했었던 저글링들이 공격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해처리를 건설하고 그 지역의 방어를 튼튼히 하면서 11시 가스 멀티를 가져간 그런 전략. 조용호 선수가 생각해왔던 전략은 2시가 걸렸을 때 생각해왔었던 전략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정현 선수는 저글링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조정현 선수는 좀 뒷마당 멀티 지역의 커맨드 센터를 안착시킬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SCV가 어느 정도 뒷마당 멀티 지역을 돌리기 위해서 내려갈 때 그 병력들과 합류를 하면서 이제 머린 소수와 같이 방어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이승원 해설이 딱 맞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승패로 직결이 됐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죠? 이 더블 커맨드, 노베럭 더블 커맨드 상태에서의 그 테란의 빌드 자체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럭스를 2개를 짓는데 하나는 확장기지 쪽에다가 짓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본진 입구를 막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글링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최대한 조금 상쇄시킨 이후에 어떤 경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진에다가만 그 투베럭스를 올리면서 멀티 확장 쪽에다가는 방어 병력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커맨드 센터를 못 내려앉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 많이 뺏기고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한 의미가 없어지면서 결국 조용호 선수의 그 완벽하고 깔끔한 경기 운영에 의해서 경기를 패배할 수밖에 없었네요. 자, 패자조 4강전 1경기 조용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1차전은 조용호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2차전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V건담의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대회 때 뵙겠습니다. 무조건 이길게요. 기대해주세요. 손끝으로 움직이는 세상. For future life, K-Tech, K-Tech Mouse. 자, 스타우트배 미치게임 스타리그 더블 엘리미네이션의 패자조 4강전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차전이 펼쳐질 예정인데, 자, 조용호 선수 1승 추가하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조정현 선수는 반드시 다크사우론에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정현 선수가 다크사우론이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다크사우론이 참 답이 안 나온다. 이 조정현 선수의 표현을 빌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답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테란이 여기서 뭐 저그를 한 번도 못 이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온 전략들이 또 있기는 있을 텐데 그 전략의 공개는 뭐 거절을 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자, 그 맵 다크사우론입니다. 만나보시죠. 이 다크사우론에서 두 선수의 그 상대 종족에 대한 그 전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호 선수도 테란전이 한 번도 없고요. 이 조정현 선수도 저그전에 이 상대 전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다크사우론이라는 맵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정적상을 보자면 다크사우론에서 테란 대 저그전 2대5로 저그가 우세합니다. 2대6으로 지금 하나 더 추가가 돼서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알겠지만 이 저그가 여러 가지 루트, 갈래길들을 이용을 해서 저글링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동안의 다른 곳 스타팅을 확보를 하면서 테란이 센터 쪽으로 나오는 시점에 울트라리스크나 뭐 가디언 이런 하이브 유닛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정현 선수 앞마당 확장 기지, 적의 앞마당 확장 기지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은 없다고 할지라도 네. 일단 다른 쪽 스타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가장 잘하는 뭐 난전 스타일이라든가 혹은 뭐 드랍십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습적으로 투스타, 뭐 레이스 혹은 뭐 투스타 이후에 뭐 투드랍십 뭐 이런 식으로 좀 엽기적인 전략들도 많이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맵이 이 닥사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보면은 이 맵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라는 것이 뒤집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측 불허입니다. 자, 2차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차전을 시작해보고 있는 조용호 선수 1대0으로 조정현 선수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패자조의 경기입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탈락으로 직결되는 패자조의 경기. 조용호 선수. 자, CD 배정을 받고 올라온 선수입니다.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자, 조정현 선수의 심리가 참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채팅하는 것만 봐도 이 조정현 선수의 그 심리 상태 참 많이 어지럽다 이런 것 같거든요. 네, 정리해야죠. 이제는 정리하고 닥사우론의 이 맵에 임해야겠죠. 자, 2차전 다크 사우론에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패자조의 1경기의 2차전 시작됐습니다. 대각선으로 되겠습니다. 조용호 선수의 진영이 먼저 보이네요. 11시. 5시 쪽 테라는 1패를 안고 있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지금 위치우는 확실히 조용호 선수에게 좀 작용을 하네요. 이 다크 사우론이라는 맵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저그와 테란의 그 전체적인 게임 양상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가로 지역이 걸렸을 때 초중반에 끊임없는 교전 이후에 뭐 중반 이후에 결정이 나는 그 승패가 결정이 나는 그런 경기 양상과 대각선 혹은 세로 지역이 걸려서 중반 이후까지 뭐 그 별다른 교전은 없다가 이제 중후반에 접어들어서 이제 대규모의 교전 끝에 그 승패가 결정 나는 그런 경기 양상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저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통계들로 좀 그 통계가 밑바탕이 되어서 말씀드리면 저그가 확실히 좋은 위치네요. 그 다크사우론에서 그 MBC 게임 팀리그의 전적까지 합쳐보니까 전부 다 테란 대 저그전이 7경기가 있었고 2승 5패로 테란이 조금 많이 저그에 비해서 승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그가 11시였을 경우에는 총 4번인데 그 중에서 저그가 11시 스타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테란전에서 테란을 상대로 3승 1패입니다. 11시를 가지고 상대가 가로 방향에 있을 때는 임균태 선수가 나도현 선수에게 팀리그에서 한번 패했고요. 가로 방향에 있거나, 세로 방향에 있거나 대각선 방향에 있을 때는 모조리 이겨왔던 스타팅 포인트가 11시거든요. 그런 스타팅 포인트의 성적만 본다고 할지라도 조용호 선수가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히 이득입니다. 낮습니다. 자, 가스가 있는 쪽. 자, 해철이 펴기 시작합니다. 저런 식의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가로 지역이 아니고 자신이 11시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5시 지역이나 7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앞마당 멀티 지역에 해철이 과감하게 폈을 시에는 밑으로 돌아오는 그런 플레이로 본진 난입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거든요. 자, 한시를 체크를 해보고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앞마당 쪽에 해철이를 펴고 있는 조용호 선수.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 원베럭스에서 지금 가스 가져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짐레너스 메모리에서 마치 베르트랑 선수가 대저그전을 하듯이 엄마린 체제로서 상대의 확장기지만을 노리는, 그러니까 앞마당은 놔두고 상대의 다른 쪽 확장기지만을 집중적으로 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경기 그 플레이 방식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그 대 테란전에서는 저그의 멀티는 앞마당 멀티는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고 제2, 제3 멀티가 그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자, 본진에는 가스를 건설 안 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 3회 처리래요인데요. 상대방 스타팅 포인트가 멀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지금 원베럭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3회 처리 레어 시스템을 구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조용호 선수가 그렇게 위험한 타이밍이 초반에는 없거든요. 부담이 없죠, 예. 지금은. 부담 없이 그냥 앞마당에 충분하게 혹은 본진에서 충분하게 드론 생산해가면서 저글링은 정말 극히 한 4기에서 6기 정도만 네. 극히 소수만 생산을 하고 나서 더블 코맨드예요. 조정현 선수는 더블 커맨드.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영호 선수의 3회 처리 레어 테크를 상대로 지금 원베럭스 유지하면서 더블 커맨드를 한다는 거. 네. 이거 3회 처리 레어 시스템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까 1차전 건틀렛 2003에서의 그 적의 플레이, 그러니까 적의 테란전의 양상처럼 본진이라든가 혹은 앞마당 쪽에 방어만 하다가 테란이 방어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서야 익스펙터를 건설을 했던 조용호 선수이지 방금 익스펙터가 완성이 됐고요. 네. 해처리는 모두 3개, 그 이외에 스포닝풀 이외에 여타 건물이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조용호 선수가 3회 처리까지 건설하고 난 이후에 뭐 천천히 가스 채취하고 앞마당 멀티 지역에 크립 콜로니 하나 건설할 만한 압박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되면 너무나 경기 양상은 뻔합니다. 정말 조용호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닛 갖추고 드론 충분히 갖추면서 원하는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반면에 조정현 선수는 그것에 맞춰가야 하는 플레이 혹은 방어 플레이만을 급급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런 식의 플레이는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 썩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승원 해설의 말씀대로요. 네, 전혀 견제를 하지 않고 있는 조정현 선수, 조용호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 된. 네. 언마린 체제라면 좀 사정이 다르긴 하죠. 원베럭스에서 엔지니어링 베이, 그 다음에 아카데미 짓고, 투베럭스 추가를 하는 언마린 체제라고 한다면 머리는 최소한 많기 때문에 네. 본진 안으로 들어오는 뮤탈리스크에 대항해서 굉장히 강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SCB를 생산하는 건, 예, 바로 지금 내려앉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찰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상대 체제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난 이후에 앞마당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 내려놓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자신이 약간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경기에서 그 더블 커맨드를 할 때 그 소심한 플레이가 아니라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조정현 선수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팩토리 건설. 네, 역시 방어를 위한 플레이, 현재 압박을 위한 플레이는 둘 중 한 가지는 지금 확실하게 해줘야죠, 조정현 선수. 네. 이대로 어영부영 플레이 하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조용호 선수가 생각한 유닛 조합, 모든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플레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패배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더블 커맨드라는 거 사실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원베럭스 상태에서 가스까지 보고 나갔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언마린 체제라든가 혹은 팩토리 올라간 이후에 뭐 드랍십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해 놓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더블 커맨드를 했다면은 보다 과감하게 더블 커맨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유닛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최대한 벙커 아끼지 말고 본진 그다음에 앞마당 확장 기지 미네랄 필드와 그 커맨드 센터 사이에다가 벙커 짓고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그 방어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을 해야 될 때요. 조정현 선수는. 예, 더블 커맨드 이제는 파악을 했죠. 것 같죠. 네. 저글링에 의해서 커맨드 센터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한 조용호 선수. 네. J멀티가 혹시라도 J멀티를 저런 식으로 빠르게 확보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저 지역에 살짝 가보는 듯한 지금 그런 플레이입니다. 네. 네.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앞마당 쪽이나 이런 쪽에 압박을 줄 생각은 없고 다른 곳 확장기지만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심정을 지금 저 부대 첫 번째 나갔던 저 부대의 그 운영 방법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동 루트만 확인을 해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더블 커맨드 확인했으니까 이제 저 더블 커맨드 효과가 사라지게끔 SCV라든가 자원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공격을 계획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자. 베르트랑 선수가 언마린 체제에서 멀티를 주지 않는 것. 그런 작전. 지금 조정현 선수가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마린 체제는 사실 아닙니다. 언마린 체제는 아니고 마치 그렇게 보이는 척 하면서 더블 커맨드를 시전한 그런 상태거든요. 네. 지금 조용호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뮤탈리스크. 손을 뺏기면은 지는 거예요. 저 뮤탈리스크에
본진 치고 뭐 앞마당 멀티 찍고 본진으로 들어가서 SCV 타격 주고 뭐 건물 그 타격 주고 이런 식의 그 타격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타격을 받는다거나 혹은 시간이 많이 뺏기면은 뭐 시간을 뺏긴다는 것 자체도 타격이 되니까 테란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은 적의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의 확장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 방어해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하이브테크 유닛 나오면은 지는 게 딱 이 시나리오거든요. 발키리입니다. 아머리가 보이길래 발키리를 생산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예. 바로 발키리를 생산을 하네요. 글쎄요, 발키리라는 것은 분명히 대공 공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는 기가 막히게 잘 잡지만 그만큼 상대가 다른 유닛을 생각했을 때 혹은 히드라 혹은 럴커 체제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만큼 전진 타이밍도 넣고 쓸모도 없습니다. 네, 차라리 그렇죠. 저 발키리에 소모되는 자원 아무리 짓고 또 뭐 그렇게 여타 다른 건물까지 그러니까 발키리를 생산하기 위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까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키리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이언스 퍼스널티를 올려서 사이언스 베스를 생산을 하는 게 확실히 좀 효율적이긴 하죠. 저것은 상대가 온리 뮤탈리스크 체제만을 고집할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저런 식의 플레이 못하거든요. 성급한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그리고 한 곳에 7시 쪽에 이동을 시켜놨던 드론은 잡았고요. 자, 러커입니다. 예. 발키리 2대의 러커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는 발키리. 방어를 튼튼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말 좋네요. 예. 조정현 선수 원베럭에서 이제 더블 커맨드를 하고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방어는 아무리 탄탄히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 막아내고 만약에 조정현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지금 조용호 선수가 하고 있는 한시 쪽 확장기지 시리즈만 전부 다 파괴할 수 있다면은 조정현 선수 괜찮은 겁니다.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야, 시즈모드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요. 안 돼 있나요? 뒤로 빠지다가 텐트 이거 잡힙니다. 막아내면은 괜찮아요. 야, 조용호 선수. 와, 이거는 막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한시 쪽에 지금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병력을 가지고 한시 쪽 확장 기지에 대한 해처리에 대한 파괴까지만 어느 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 조정현 선수 1차 교전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용호 선수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약간 이 병력들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었어요. 자, 뮤탈리스크와 러커로 공격을 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 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러커 잡아냈습니다. 야, 예. 그리고 발키리를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 발키리가 사실 그다지 지금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든 상황인데도, 결국 그런 건 있죠. 발키리를 뽑음으로 해서 상대가 뮤탈리스크라든가 혹은 가디언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네. 그러나 이 스커지에 의해서 지속적인 그러니까 컨트롤을 잘 해준다고 할지라도 발키리의 어떤 그 공격 특성상 스커지에 많이 요격을 당할 수 있다는 특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사이언스 베슬보다는 좀 확실히 비효율적이긴 하기는 합니다. 네. 다시 이동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의 병력 센터 지역을 경유해서 조정현 선수의 진영으로 갑니다. 네, 발키리를 저렇게 다수 생산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레이스의 그 클록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클로킹 레이스를 활용을 하는 편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죠. 네. 치고 빠지는 데는 발키리보다는, 예, 클로우 레이스가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발키리로 공중 경기에 가다가 잡아놓은 예. 조정현 선수. 빅토리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지금 타이밍에 한 번의 동기기. 예, 이 타이밍이 정말 제대로거든요. 네, 벙커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러커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뮤타리스크 역시 많은 숫자가 다시 커맨드 센터 부상 조용호 선수의 뮤타리스크가 못 잡힙니다. 저것은 좀 실수인데요. 이게 만약에 쓸데없이 아머리를 건설하고 발키리 생산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닌 이레레이트 개발하고 탱크를 좀 어느 정도 생산을 해주면서 사이언스 웨스를 추가했으면 저러시는 그냥 막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 발키리 물론 자신이 생각해온 전략 그대로 확실히 게임에 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조금은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한 정찰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네. 사이언스 베슬이 이제는 그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발키리가 존재함으로써 가디언에 대한
피해는 좀 최대한 줄여줄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은 들기는 들지만 발키리 보이는데 바로 가디언 갈 리 없죠, 조용호 선수. 네, 이미 울트라 리스크 캐번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 저글링이 뛰기 시작합니다. 네, 아직까지 막아야 될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이언스 베슬이 없기 때문에 컴셋에 의존해서 저 러커를 잡아내야 된다는 참 복잡한 절차, 귀찮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가 못 내려앉거든요. 지금 저글만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네.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 지금 가스를 모으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럴커나 뭐 다 다른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유닛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모아놨었던 가스들은 자연스럽게 울트라 리스크로 환산이 돼요. 자, 이번 경기에서 조정현 선수가 패하면은 조정현 선수는 탈락입니다. 네, 그리고 조정현 선수 이 타이밍에는요. 이렇게 확장 기지를 공략해주는 것도 좋지만 컴셋의 여유가 만약에 있었다면 본진 쪽을 찍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팩트리 건물을 어느 정도 발키리 나눴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조정현 선수 아쉽네요. 네, 여러모로 참 네.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조용호 선수 한시 쪽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입니다만은 머린 컨트롤, 컨트롤이나 싸우는 방식, 지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아놨었던 그 가스, 이제는 울트라 리스크로 곧 환산이 될 겁니다. 네. 자, 해처리 하나는 기어이 깨고 마는 조정현 선수. 그런데 이 해처리 하나 깨는 게 다가 아니죠. 사방에 선배되는 저글링. 저글링. 그래도 저글링 많이 잡았네요. 네. 참 이런 소규모 전투의 재주가 있습니다. 이 조정현 선수의 그 특징을, 대저그전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내려앉았어요. 사이언스 베슬이 제발 좀 나와라.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사이언스 베슬 딱 갖춰지자마자 저 병력들 잡아내고 바로 진출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 라바의 변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울트라 리스크 등장. 그리고 곳곳마다 방어 태세 완비. 사이언스 베슬 나온 조정현 선수. 자원이 지금 미네랄이 3덩어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조정현 선수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도 확장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확장을 하고 있으면은 조정현 선수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은 무조건 방어입니다. 공격 병력은 전부 다 드랍십 한두 대의 공격은 맡기고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어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공격들은 전부 다 드랍십에 맡기고 자기는 벙커 지으면서 또 사이언스 베슬 탱크 모아가면서 무조건 방어해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들을 몽땅 뽑아갖고 센터 쪽으로 진출을 하다가는 괜히 그랬다가 지금 모이고 있는 그 울트라리스크와 저글링 조합에 전부 다 각계격파 혹은 동시에 양방향치기 둘러치기 당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조용호 선수가 유닛 보유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습니다만 이승원 해설께서 지적해 주셨듯 조정현 선수가 쓸데없이 센터로 대규모로 진출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현 선수도 앞마당 멀티 지역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유닛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조용호 선수는 적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제2멀티가 없어요, 지금. 제2멀티가 없어요. 완전히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12시 앞쪽에 지금 해처리가 완성이 되긴 했는데요. 돌아가고 있지가 않죠. 조용호 선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조정현 선수가 지금 센터로 나가는 것보다 드랍십 활용? 드랍십 활용해주면서 자신의 본진 안에서 어차피 저거보다 자원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의 자원줄을 압박을 해주면서 자기는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면은 분명히 한두 번만 지켜내게 되면은 지금 조정현 선수가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싸우면 상대가 나보다 병력이 많으면 안 싸우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원적인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걸렸네요. 예. 병력들은 SCV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가져갈 수 있죠. 사실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몰래 멀티였고. 자, 빠져나가는 조용호 선수의 병력들, 그리고 조정현 선수는 이렇게 겔라 작전을 펼쳐봅니다. 스커지에서 잡힙니다. 지금은 좀 아쉽네요. 스컬지를 한 기 정도만 강제 어택해주는 컨트롤만 해줬어도 스컬지 하나에는 드랍십의 격수가 안 당하기 때문에. 자, 걸어서 돌아간. 지금은
앞마당 멀티 지역에 벙커 2개 정도 더 건설하고 탱크는 미네랄 필드 뒤쪽으로 그 최대한 진영을 잘 갖춰서 시즈 모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언덕 시즈도 지금 10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예, 이제는 또 조용호 선수도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용호 선수도 안 싸워요, 지금. 네. 지금 병력 소비 안 하고 자기도 지금 확장하려 들 겁니다. 분명히 확장하면서 조용호 선수가 모이는 그 병력은 또 울트라 리스크를 테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조합된 병력의 기본적인 테크 상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 큰 이익이 싶은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조용호 선수 제2, 제3 멀티를 이제 슬슬 확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또 경기 양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퀸 먹네요, 퀸. 예. 이게 스피드 커맨드 센터가 돼버렸습니다. 메시지가 씁니다. 감염된 커맨드 센터. 자, 조정현 선수 난감하게 나옵니다. 네. 조정현 선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폭발형 데미지 500짜리 인페스티드 테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나마 발키리마저도 잡히고 많은 조정현 선수. 조정현 선수는 지금 센터에서의 교전, 센터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네요. 움직임 매우 둔해진 조정현 선수의 병력들. 예,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병력들이 이동을 하고 있죠. 저거 병력 구성이 울트라 리스크일 것 같거든요. 울트라 리스크 위쪽에서 다가오고 내려오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느려진 병력을 향해서 달려들고 이거 있는 깜짝이네요. 조정현 선수의 병력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조영호 선수의 울트라 리스크 막혀서 못 갈 정도로 많은 병력이 목동 저거 어디 가나요? 울트라 리스크 베테랑전에서 필수라는 거 맨날 보여주네요. 자, 나와있던 조정현 선수의 모든 병력 거의 소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후퇴, 조정현 후퇴. 시즈 모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조정현 선수.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유닛의 피해 상황도 피해 상황입니다만, 또 아래쪽으로 돌아올라오는 조용호 선수의 울트라 리스크. 진출 의지를 한풀 꺾을 수가 있는 데다가 그 타이밍에 조용호 선수는 제2, 제3 멀티의 자원력 바탕으로 또 다른 유닛들, 베스 격추를 위한 스컬지 보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조정현 선수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지지를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 지지 선언은 바로 탈락! 지지 선언! 조정현 선수 지지! 자, 오로지 혼자 살아남은 저그, 유일한 저그는 조용호 선수가, 조정현 선수. 네. 자, 조용호 선수가 처음에 모두 5명으로 시작했던 저그 중에 외로이 살아남아서 적의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현 선수는 안타깝게 탈락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 패자드 4강전 조용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와의 경기는 2대0으로 조용호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예. 정리해 주셔야죠. 안타깝고 참 아쉽네요. 네. 이 조정현 선수의 이 건틀렛 2003에서의 플레이도 그랬지만 이 다크사우론에서는 원베럭스 가스 보여주면서 상대에게 보여주면서 앞마당에 더블 커맨드를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조정현 선수의 발키리를 선택한 문제라든가 좀 발키리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죠. 네. 예, 그런 부분보다 일단 조용호 선수의 이 다크사우론에서 대테란을 상대로 하는 경기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매끄럽네요. 네.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조용호 선수가 마지막에 그 조정현 선수의 커맨드 센터를 그 퀸으로 장악을 해가면서 결국 경기를 승리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정현 선수든 조용호 선수든 초중반에는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그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정현 선수는 압박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원을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마음먹었었던 것 같고요. 조용호 네. 선수는 그 덕분에 그냥 그 3회 처리에서 드론 충분히 생산해주면서 테크트리 천천히 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경기의 승패를 확실하게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은 조용호 선수의 다크사우론에서의 그 경기 운영 능력과 그리고 발키리를 선택했었던 조정현 선수의 좀 선택에 있어서의 그 오류, 그런 것들이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명히 게임 내내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언스 베스를 보유를 위한 그런 테크트리를 자연스럽게 탔으면 공격 타이밍이나 그 유닛의 효율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네. 예, 조정현 선수에게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예, 조정현 선수는 말이죠. 뭐 다크사우론에서 대각선 방향에서 스타팅 포인트가 잡힌 테란 대 저그전인데 예, 확장 안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도 솔직히 예, 이거 뭐 확실히 이거다라는 빌드를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조정현 선수는 더블 커맨드를 해서 자원을 가져가서 승리하는 테란 유형은 아닙니다. 본진 자원 최대한 쥐어짜내서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진출하고 또 병력 구성하는 스타일이 조정현 선수거든요. 네. 그거를 자기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2대 0으로 조용호 선수는 패자조의 세미파이널로 진출을 하게 됐고요. 조정현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임요한 선수와 이윤여 선수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밴드 슬래머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PG 쏠 때는 성적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또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